목민심서 정약용 봉공 6조 제1조 선화. 유능이 현에 도착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친히 선유하여 국가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후한서 순리열전 서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광무제는 민간에서 생장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실정과 허위를 잘 알았다. 조서를 손수 써서 사방의 여러 지방에 내려주는 것이 모두 한 조각 종이에 10줄씩을 잔글씨로 써서 작성하니 근검절약의 풍조가 상하로 행해졌다. 황폐가 영천태수로 있을 적에 좋은 관리를 골라서 부를 나누어 임금의 조령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모두 위의 뜻을 알도록 하였다. 유능이란 군부가 백성인 자녀를 위모하는 말인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귀에 대고 말하거나 얼굴을 맞대고 명령하지 않고서는 마치 유시가 없는 것과 같다. 유능이 한번 내려올 적마다 수령은 패전 문 밖에서 친히 유능을 선유하여 조정의 은덕을 널리 선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매양 유능이 내려오면 대강대강 다시 등사하여 풍헌과 약정에게 내려주되 만일 그 중에 조서를 어기고서 실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속과 풍헌, 약정이 숨겨놓고 알리지 않으니 쇄국 징수의 기한을 물려주고 환곡을 탕감하는 등의 유능이 10번 내리면 숨기는 것이 8, 9은 된다. 수령의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이 죄가 가장 큰 것이니 죽음을 당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어찌 범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영남지방으로 귀양 갔을 때 보니 쓸쓸하고 작은 마을에도 유능각이 있었다. 한 칸 집인데 북쪽 담벽에다 긴 판자를 가로 걸어놓고 유능이 있을 때마다 판자 위에 붙여놓고 부로들이 그 앞에 늘어서서 절을 한다. 국가의 경사가 있어도 늘어서서 절을 하고 나라의 상사가 있어도 늘어서서 절을 한다. 드디어 그 앞에서 망공례도 행하고 중요한 의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아래에서 모인다. 이는 천하의 아름다운 풍속이니 이 풍속은 제도에서 통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교문이나 사문이 현에 도착하면 또한 사실의 요점을 따서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제각기 다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교문을 반포한다. 혹 왕의 옥후가 회복되었거나 세자 탄생의 경사가 있거나 성수가 높아졌거나 혹 가례를 거행하거나 하면 교문을 반포하고 따라서 사면을 선포한다. 변여체로 수식된 문장을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므로 수령은 경사되는 사실을 서술한 별도의 유문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백성들과 함께 경사로 삼아야 한다. 혹 도적을 평정하고 역적을 토벌하여 이를 경사로 삼을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사면을 반포하는 조서는 그 은례의 조목이 상세하고도 주밀하여 사유의 한계 및 하사물의 대상 등이 뚜렷하여 이를 알기 쉬우나 우리나라에서 사유를 반포하는 글은 본래 뚜렷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지 못하므로 수령은 그 뜻을 줄을 달아 명백하게 하고 토서로 번역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릇 망하례는 마땅히 엄숙하고 조용하여 경건을 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을 알게 해야 한다.
예기 옥조에 색깔을 분별할 때에 주회한다 하는데 색깔을 분별할 때란 매상할 때이다. 먼 동이 틀 때 예를 들이자면 반드시 닭이 울 무렵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어야 제때에 될 수 있다. 관정에 들어와서 예식을 행하고 나면 반드시 얼마 동안 엎드려서 지난 15일 동안에 한 일이 우리 주상께 부끄러운 일이나 없었던가 조용히 생각해보되 마치 주상께서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것과 같이 하고 만약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서 나의 양심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요즘 풍속에는 초하루, 보름에만 망하례를 거행하지만 대전의 탄생일이나 나라의 경사가 있는 날에는 다 망하례를 거행해야 할 것이니 비록 남이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해야 한다. 망위례는 일체 의주를 따라야 하나 고례는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망위례는 더욱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례를 논한다면 국상을 처음 듣고는 오사모, 천담복, 흑각대로 뜰 가운데 나아가 곡하고 바깥들로 물러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우곡해야 한다. 우곡이란 분상리에서 이른바 5곡 중에 제2곡이다. 예기에 우곡에서는 괄발, 단, 성용한다 하였는데 들어갈 때 오사모와 망건을 벗고 상투를 풀어서 묶은 머리를 만들되 삼끈으로 묶는 것이니 괄발이라 한다. 임금의 상사 때 괄발한 것은 고래의 지극히 엄한 까닭에 의례, 빙례에 복명하고 나와 단하고 괄발하고 자리에 나아가 곡용한다 하였고 춘추전에 공손 귀보가 진에 사신 갔다가 돌아와 생에 이르러서 단을 만들고 휘장을 들이우고서는 복명하고 단하고 괄발하고 자리에 나아가 곡하고 3번 곡용하고서 나왔다 하였다. 이 예는 패할 수가 없다. 고래의 괄발은 소렴 이후에 있으나 상사가 있음을 듣고도 분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곡에서 이미 괄발하였으니 삼곡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날 의주에는 모두 괄발에 대한 설이 없으니 외관이 혼자 행할 수는 없으나 고래는 알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좌단하고 들어가 곡하여 지극히 애통해하고 나온다. 이에 패전의 외정에다 집을 기대어 열을 짓고 여기에서 거처하면서 죽을 먹는다. 이날 수질, 요질, 교대를 만들어 석곡대 사용한다. 만일 상을 늦게 들은 사람은 삼곡의 질대를 사용해도 좋다. 그 이튿날 삼곡에는 일찍 일어나 천담복에서 오사모와 흑각대는 버리고 포건과 질대를 갖추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곡을 한다. 한낮에 한 번 곡한다. 해가 진 후에도 곡한다. 그 이튿날의 사곡도 위의 예와 같고 한낮과 저녁에도 그와 같다. 그 이튿날 오곡에는 일찍 일어나서 참최상 중의에 저장을 짚고 괄발을 고쳐 상투를 틀며 상관에 질대, 관구를 갖추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곡하고 성복한다. 요즘 의주에는 상을 들은 지 6일 만에 성복한다 하였으나 고래에 있어서 천자와 제후의 상에는 먼저 성복하고 후에 대렴한다. 극곡 6일 만에 성복한다는 것은 후세에 와서 신뢰한 것이다. 그러나 의주가 이미 그러하니 부득불 모두 의주를 따를 수밖에 없다. 요즘 풍속에 소렴의 질은 따로 단고를 사용하나
그것은 예가 아니니 마땅히 쌍규의 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요즘 풍속에 교대는 세 겹, 네 가닥으로 되었는데 예가 아니니 쌍규의 띠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성복하고 정당으로 돌아와서 임시로 포사모, 백포이, 교대를 착용하고 백성에게 임한다. 매양 초하루 보름날에는 최상, 질대로 예에 따라 망곡한다. 현궁의 장사를 지낸 후에는 우, 부, 연, 상에 모두 예에 따라 망곡한다. 내전의 상사 때는 괄발하지 않고 포건으로 대신한다. 그 오곡은 모두 위에 예대로 하되 염하게 거처하지도 않고 죽을 먹지도 않는다. 나라의 기일에는 공무를 보지 않고 형벌도 집행하지 않고 음악도 베풀지 않기를 모두 법례대로 해야 한다. 나라의 기일을 하루 앞날에 좌제하고 태형은 쓰되 장형은 쓰지 않는다. 산문을 열고 닫을 때에도 군악을 쓰지 않는다. 그 이튿날 파제하고서는 태형과 장형을 쓴다. 요즘 수령들은 나라의 기일에도 연회를 베풀고 풍악을 울려서 아전과 백성이 예의 어긋남을 비방하는 소리가 경내에 떠들썩하건만 수령만은 듣지 못한 척하니 이는 삼가야 할 일이다. 내가 섬겼던 부왕이나 조왕의 기일에는 엄숙히 제기하고 추모의 정을 다하되 술도 끊고 고기도 먹지 않기를 친기나 다름없이 하는 것이 예에 알맞은 것이다. 정만화가 감사로 있을 때 반드시 조복으로 아전과 백성을 대하면서 말하기를 왕명을 받고 지방으로 나올 적에 몸소 교소를 받들었는데 평복으로 스스로 편안하게 하는 것은 군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초하루와 보름에 요배하는데 반드시 목욕제게 하고 공경을 다하되 임금의 뜰 앞에 있는 것 같이 하였다. 데리고 있는 보좌관은 반드시 사대부의 자제를 쓰고 말하기를 시정배들은 이익만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 하였다. 조국선이 온양 군수로 있을 적의 일이다. 인조대왕의 상을 당하자 조공은 죽을 마시고 거적자리 위에 자면서 조석으로 슬퍼하고 곡하였다. 내외 주방에 술과 고기를 거두어 버리니 부녀자나 어린이도 감히 고기를 먹는 자가 없었다. 또 군의 경내에 통첩을 내어 말하기를 예기에 이른바 방상이란 말은 친상에 견주어 보아 비등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제 마을에서는 술 마시며 잔치하거나 시집 보내고 장가가며 춤추고 노래하거나 고기 잡고 사냥하는 따위는 하지 말아서 혹시라도 예유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니 이에 대소의 백성들이 의리에 복종하여 각자 조심하고 힘써서 시정에서는 술을 팔지 않고 들에서는 농가를 부르는 자가 없었다. 내려온 조정의 법령을 백성들이 싫어하여 봉행할 수 없으면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버려야 한다. 강잠이 진유지현이 되어 도임한 지 갓 수개월이 되어서 청묘령이 내려왔다. 강잠은 현문에 방을 써붙이고 또 향촌에 이첩하였으나 각각 3일이 되어도 와서 보는 자가 없었다. 드디어 방을 떼어 아전에게 주면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고는 즉시 병을 핑계하고 떠나버렸다. 이때에 산음지현 진순유가 글을 올려 신법을 반대하다가 남강군 염세와 주세의 감관으로 좌천되었다. 이에 이르러 다시 글을 올려
청묘법은 매우 편리한 것인데 처음에 목매하여 알지 못했다 하니 식자들은 그를 비웃었다. 세서가 멀리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요 꾸짖는 유시가 때때로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이다.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장려하는 것은 나를 기리는 것이 아니요 조정에서 유시를 내려 몹시 꾸짖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백성을 위함한 것이다. 무릇 장려를 받든 꾸중을 받든 모두 조정의 은덕을 선포해야 할 것이요 감추어서는 안 된다. 송태종이 각 지방의 계비를 세우는데 그 비문에 내 녹봉은 백성들의 고혈이다. 백성을 학대하기는 쉽지만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하였다. 봉공 6조 제2조 수법. 법이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 남의 신하로서 감히 그럴 수가 있겠는가? 책상 위에는 대명률 한 부와 대전통편 한 부를 놓아두고 항상 보아서 조례를 갖추 알도록 하며 그것으로 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영을 행하고 그것으로 송사를 결단하며 그것으로 사물을 처리하되 무릇 법의 조례에 금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읍의 전례가 되어 오래도록 내려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국법에서 뚜렷이 어긋난 것은 범해서는 안 된다. 대전의 원편, 속편에서 통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증보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빠지고 소략한 부분이 많아서 이를 당해서 상고해보면 빙고할 수 없는 점이 많다. 또 그 문목이 너무 간략하여 원래 자세하게 나눠지지 않았고 목차를 더듬어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 숨은 것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혹시 호전에 들어갈 것이 병전에 들어있기도 하고 예전에 들어가야 할 것이 형전에 들어가 있으니 보는 이는 이를 불편하게 여긴다. 목민의 뜻을 둔 자는 대전을 가져다가 그 요점을 추려서 유별로 나누고 또 만기요람, 비국등록, 고사신서 등의 책을 가져다가 그 요점을 뽑아 한편으로 편찬하여 놓고 일에 임하여 상고하면 좋을 것이다. 법을 굳게 지켜서 굽히지도 흔들리지도 않으면 인욕이 물러가고 천리가 유행하게 될 것이다. 정승 허조가 전주 판관으로 있을 적에 청렴한 절개를 지키고 강하고 밝아 이를 잘 처결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이런 8글자를 작은 현판에 써서 청사에 걸어 놓았다. 고려의 그 무인은 채모가 훤칠하고 기도가 컸었다. 청도군의 수령이 되자 정사를 굳세고 바르게 하며 법을 지켜 굽히지 않으니 지방에서 청도 철퇴수라 불렀다. 판서 권극진은 벼슬살이하면서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하니 사람들이 감히 사정으로 청탁하지 못하였고 철부도라 불렀다.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에 실려 있는 것은 몹시 두려워하며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 일을 당할 적마다 반드시 국전을 상고하되 만약 법을 범하고 율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임 수령에 범법한 것이 그대로 전해오면서 내게 뒤집어 씌워진 것이 있다면 마땅히 편지로 주고받아 바로잡기를 강구하고 그래도 저쪽에서 듣지 않으면 가명에 보고해야 할 것이요
그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한 일을 당할 적마다 반드시 속으로 감사가 들으면 이것으로 나를 폄하하지나 않을까, 어사가 들으면 이것으로 나를 탄핵하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아서 그런 걱정이 없는 다음에야 행하는 것이 좋다. 일체 법만 지킨다면 때에 따라서는 너무 구애받게 된다. 다소 융통성을 두더라도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옛사람들도 변통하여 처리하는 수가 있었다. 요컨대 자기 마음이 천리의 공정에서 나왔다면 법이라고 해서 고집스럽게 지킬 필요는 없으며, 자기 마음이 인욕의 사정에서 나왔다면 조금이라도 법을 범해서는 안 된다. 법을 범하고 죄를 받는 날, 위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법을 범했더라도 반드시 백성에게 이롭고 편한 일일 것이니, 그런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이 있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마영경이 벼슬살이하는 도리를 유원성에게 물으니 유원성은 한서에 관리는 법령을 스승으로 삼아 틈만 나면 법조항을 보는 것이 좋다 하였는데, 이는 사람을 다스리는 데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좋을 것이다 하였다. 유원성은 마영경이 처음으로 과거에 올랐으므로 몸가짐이 혹시 법을 범하거나 이속들에게 속아 넘어갈까 보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도리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 이명준이 고산 찰방이 되었는데 그 역이 북관의 요도에 놓여 있었다. 역마를 타는 자들이 흔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요구하는 수가 많으므로 역졸들이 명령을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법대로 집행하면서 굽히지 않았다. 비록 감사가 오더라도 꼭 마패대로 역마를 지급하였더니 감사가 화를 내어 듣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다투어 드디어 조정에 처분을 요청하였더니 조정에서는 공이 옳고 감사가 글렀다고 하였다. 폐단은 아주 고쳐졌으나 공은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 송방조가 금교 찰방으로 있을 적에 사명을 띠고 지나가는 관원에게 법에 의하여 역마를 지급하였는데, 비록 명성과 지위가 높고 혁혁한 자에게도 조금도 가차가 없었다. 찰방으로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폐한 것이 회복되고 폐단이 바로잡히어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마침 어사가 세력을 믿고 금법을 어겼는데 공은 장계를 올려 그를 탄핵하니 듣는 자마다 장하다고 칭찬하였다. 송이창이 연원 찰방으로 있을 적의 일이다. 이보다 앞서 각도에 진상하는 자들은 거기다가 자기 사물까지 함께 싣고 역마를 바꿀 때면 진상에 첨가된 물건이라 핑계하는 것이 잘못된 규례로 되어 왔다. 그는 일일이 검사해낸 후에 체부로 이첩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니 이로부터 제도가 몹시 꺼려하여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해가 없는 법은 지키어 변경하지 말고 사리에 맞는 관례는 따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자는 말하기를 지금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만약 정치를 논하자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 안에서 선처해야 의리에 알맞게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을 고친 후에 행한다면 무슨 의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주자는 말하기를 정치를 하되 큰 이해가 없으면 뜯어고칠 것을 의논할 필요가 없다. 뜯어고칠 것을 의논하면 고칠 일이 아직 성사도 되기 전에 시끄럽게 소란이 일어나서 끝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조국선이 고을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반드시 동틀 무렵에 일찍 일어나서 관대를 차리고 일을 보았으며 어지럽게 다시 뜯어고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하기를 무릇 일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점차로 다루어야 한다. 도임하자마자 일체의 폐단을 제거해 놓고 그 뒤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처음만 있고 끝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마땅히 먼저 지나친 것만을 제거한 후 점차로 완전히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생각하건대 옛사람이 시끄럽게 뜯어고치는 것을 경계한 것은 지킬 만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군현에 쓰고 있는 법들은 도대체가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다. 무릇 부역이나 징념이 모두 이속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급히 개혁해야 할 것이요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읍례란 한 고을의 법이다.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수정하여 이를 지켜야 한다. 각 고을의 여러 고에는 모두 내려오는 관례가 있는데 이를 절목이라 한다. 창립 초에는 본래 잘 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뒤에 온 사람들이 이리저리 고치고 덜고 보태되 모두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여 죄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박탈하게 되었으니 거칠고 구차하여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잘못을 폐지하고 임의로 새 영을 행하는 것이다. 무릇 백성을 박탈하는 조목이 해마다 늘고 달마다 늘어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인 것이다. 도임한 지 몇 달이 지나면 여러 고의 절목을 가져다가 조목조목 따져 그 이해를 알아내어 그 중에서 사리에 맞는 것이면 표시하여 드러내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서 버려야 한다. 물가가 전에는 헐했는데 요즘 와서 비싸진 것은 의논하여 올려주고 전에는 비쌌는데 지금 와서 헐해진 것은 그대로 후하게 해주고 민호가 전에는 번성하였는데 지금 와서 쇠퇴해진 것은 의론하여 감해주며 전에는 적었는데 지금 와서 늘어난 것은 옮겨주어 고르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관가에만 이롭게 하는 것은 고쳐서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에도 없는 것이 섞여서 나와 있는 것은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고 샅샅이 피며 널리 묻고 과감히 결단하되 후패를 염려하여 막아버리며 여론에 의하여 순응하며 입법을 하되 금석의 법전처럼 하고 지키되 관화의 법처럼 하면 영을 내리는 것이 조금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난 뒤에 뒷사람이 준수하고 하지 않는 것은 비록 알 수 없더라도 내가 재임하고 있는 때에 살펴서 시행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은가. 예전 절목이라든지 식례는 의당 일일이 거두어다가 불사르거나 없애어서 영구히 그 근본을 끊어버려야 한다. 만약 한 장이라도 남아있으면 뒤에 오는 자가 전례를 빙자하여 폐단이 다시 전처럼 살아날 것이다. 물은 날마다 쓰는 물건에 대하여는 식은 있으되 기는 없어야 한다. 시험 삼아 포진 한 가지로 논하여 보겠다.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전 3전은 백석 한 장값, 전 1전은 용수초 염색값, 전 1전은 기화 때 공가, 전 2전은 겸리의 초석값, 전 3전은 장식하는 명주 세자값, 전 2전은 장식하는 배 세자값, 전 1전은 장식하는 명주 붉게 물들이는 값, 전 1전은 장식하는 배 푸른 물들이는 값, 전 5푸는 장식 테두리 바느질 싹, 전 5푸는 겹석을 꿰매는 노끈 값, 전 2전은 공인 식량 값, 전 1전은
기화 때 등유값. 이와 같이 자잘한 것들을 늘어놓아 12줄이 되는데 이것이 겹석의 하기이다. 면석의 하기가 8, 9줄이며 단석의 하기가 8, 9줄이며 방석의 하기가 12줄이며 지의의 하기가 6에서 7줄이며 은탁의 하기가 줄이 8에서 9줄이 될 것이다. 포진 한 부만 해도 그 하기가 50에서 60줄이나 되고 그 물가는 때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며 많았다 적었다 하니 수령들이 어떻게 다 살피어 백성들이 어떻게 다 알겠는가. 이제 마땅히 정밀히 묻고 세밀하게 관찰하여 그 식을 절충하여 결정하되 겹석 한 장은 본전 한 양 6전, 면석 한 잔은 본전 한 양, 단석 한 장은 본전 6전, 방석 한 장은 본전 8전, 지휘 4가는 본전 4냥, 은탁 1개는 본전 1냥이다. 합계하면 포진 한 부의 그 값이 9냥이다. 이에 절목에 올리기를 전 9냥은 감사가 본 순행 때 포진 한 부 값이요 전 9냥은 동지사의 행차 때 포진 한 부의 값이다 하고 그 자질구레하게 나열했던 조목들을 도태해버리면 관에서도 이미 살피기 쉬울 것이요 이 속들도 농간을 부릴 수 없을 것이니 또한 좋은 법이 아니겠는가. 모든 물건에 대해서도 이 법칙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 고에서 쓰이는 것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응하라 하고 다른 하나는 별하라 한다. 응하라는 것은 해마다 반드시 쓰는 것으로서 가감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별하라는 것은 해마다 같지 않아서 때로는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여 일정한 법칙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가령 동지사의 청구, 동지사의 지음, 정조의 진상, 탄일의 진상 및 경사에 대한 연례의 납입과 영문에 대한 연례의 징수, 관가에서 연례에 의하여 소용되는 것은 모두 응하의 물건들이다. 별사의 청구와 별사의 지응과 진하의 진상, 경례 때의 진상 및 경사에서 별도로 낸 청구, 영문에서 별도로 낸 복정, 관가의 교대 때 소용되는 것은 모두 별하의 물건이다. 그 응하의 물건은 식례를 밝히고 절목에다 올리고 그 끝머리에 쓰기를 이상 1년 응하의 도합이 2345냥 6전 7푼이라 하고 절목에 의하여 상하하되 하기도 없고 회기도 없다. 그 별하의 물건은 그 식례에 의하여 절목에 올리고 쓰는 대로 기록하고 그 총수를 기록하여 연말 회계에 그 실수를 알도록 해야 한다. 전에 내가 곡산부에 있을 때 민고의 절목을 이와 같이 만들었는데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기에 이 법을 전국에 통용하게 하고자 하였다. 병조의 1군색, 2군색의 절목을 상고해보니 영성군 박문수도 이와 같이 편찬하였으니 이 법이 대소간에 통할 수 있다고 더욱 믿었다. 하기를 조목조목 늘어놓은 것은 여러 농간이 스며들 구멍들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런 것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고에는 감도 있고 서도 있으니 그 원료로 줄 돈은 곧 응하이다. 만약 윤달을 만나면 곧 별하이다. 고의 수입이 일정하여 전혀 남아도는 돈이 없으니 윤달이 든 해에는 12절후로 나누어서 원료를 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무릇 절목을 만드는 때에는 마땅히 단단하고 두꺼운 백추지를 사용하되 오사란을 만들고 해서로 또박또박 써서 엄정하고 정제하게 만들어야 하며 여러 고의 절목을 합하여 한 지를 만들되 한 칼로 가지런히 잘라서 책상 위에 놓아두고 국전처럼 지킨다. 또 부본을 만들어 제 방에 나누어 주어 각각 엄수하도록 하면
백성들에게 이로운 조목을 뒷사람이 비록 고치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것을 위하여 다투어서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3조 예제. 예의로 교제함은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으면 치욕을 면할 것이다. 존비에는 등급이 있고 상하에는 표시가 있는 것이 옛날의 예법이다. 수레와 복장이 서로 제도가 다르고 깃발의 장식에 그 문체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그 분수를 밝히는 것이다. 자신이 하관이면 본분을 삼아 지키어 상관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나는 문관이요 상대는 무관일지라도 비교해서 괄시해서는 안 되며, 나는 혁혁하고 상대는 한미할지라도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되며, 나는 잘났고 그는 어리석다 해도 말해서는 안 되며, 나는 늙고 그는 젊다 해도 한탄해서는 안 된다. 엄숙하고 공경하고 겸손하고 온순하여 감히 예를 잃지 않으며 평화하고 통달하여 서로 막히는 일이 없어야 정과 뜻이 믿음으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오직 백성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만약 자애롭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의 뜻에 굽혀 따라서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쳐서는 안 된다. 황직경이 요자회가 수령이 되어 정참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윗사람들을 거슬렸으나 이 행동은 가장 잘한 것입니다 하니, 선생은 정참은 본디 옳지 않으나 웃사람을 접대하는 데에 끝까지 다투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학봉 김성일은 본디 굳세고 바르다는 평이 있었지만 수령으로 있을 때 매양 상관이 경내에 들어왔다고 들으면 반드시 관대를 착용하고 공문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외관이 사신과 서로 보는 데는 그 예의가 국가의 법전에 갖추어져 있다. 경국대전 예전 경외 관상견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외관 당상관은 당상 사신에 대해서는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앞에 나아가 제배하면 사신이 답배하고, 당하 사신에 대해서는 손은 동쪽, 주인은 서쪽에서 서로 마주 제배한다. 당하관은 당상관 사신에 대하여는 몸소 나아가 아련을 청하고, 당하관 사신에 대해서는 사람을 시켜 아련을 청하되,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앞에 나아가 제배하면 사신이 수령과 차 등에 사이면 답배하지 않는다. 참하관 이하는 참상관 사신에 대해서는 몸소 나아가 아련을 청하고, 참화관 사신에 대해서는 사람을 시켜 아련을 청하되 두 경우 다 앞에 나아가 제배한다. 살피건대 속대전이나 통편에서 이 법은 고쳐진 적이 없는데, 요즘 감사들은 목사나 수령 등에게 동등, 차등을 막론하고 모두 앉아서 읍으로 답하고, 오직 통정감사만은 가선 수령에게 일어나서 답배를 하면서 격등인 때문에 답배한다고 말한다. 이는 어떤 것이 격등인지를 모르고 차등을 격등으로 잘못 알아서 답배하지 않을 자리에 답배를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유행하여 물들어서 병마사나 수군사들도 다시 흉내를 내며, 어사나 서장관은 당하관 사신으로서 당상관 수령에게 또한 앉아서 읍을 하니 조정의 예법이 문란하기가 이처럼 심한 일이 없다. 듣건대 영종 초년에 거만하고 자존심이 심한 어떤 사람이 감사가 되어 처음으로 차등과 동등의 수령에게 앉아서 읍하는 관례를 만들어내었는데, 하관은 감사의 미움을 사서 관직을 잃게 될까 걱정하여 고개를 숙여 이를 달게 받아들이니,
이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습속으로 젖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관례가 행하여진 지 이미 100년이 가까워져서 드디어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어버렸다. 대신이 조정에 건의하여 조정의 명령으로 신칙하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풍속에 따를 뿐이니 잘못이 그에게 있지 내게야 무슨 상관이 있으랴. 고래에 서북은 존엄하고 동남은 낮은 까닭에 소는 서북에 앉히고 주인은 동남에 앉는다. 그러므로 영리에도 거는 손이 되고 소는 주인이 된다 하였으니 이는 손을 존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까닭이다. 소는 동쪽이요 주인은 서쪽으로 한 것은 옛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니 당시에 예를 제정한 신하들이 이 점을 깊이 상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2번 절하던 것이 오늘날은 1번 절하는 것이 되고 옛날에는 몸소 나아가 아련을 청하던 것이 오늘날은 사람을 시켜서 아련을 청하는 것으로 되었으니 이는 옛날에는 공손했고 요즘은 간략한 것이다. 경국대전 예전 경외관회 좌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우후가 여러 고을을 순행할 때 우후는 동쪽에 앉고 당상관 수령은 서쪽에 앉고 당하관 수령은 남쪽에 앉는다. 당상관 수령이 없으면 우후는 북쪽에 앉고 당하관 수령은 서쪽에 앉는다. 도사와 평사도 같다. 살피건대 요즘 풍속의 우후에게는 평등으로 대우하고 도사 평사에게는 사신과 같이 대우하는데 저 우후는 무인인 까닭에 그들에 대한 대우는 국가의 법전보다 낮게 하고 이 도사 평사들은 문신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는 국가의 법전보다 지나치니 다 배속이다. 연명의 예를 가명에 나아가서 행한 것은 옛 예가 아니다. 연명이란 지방을 맡은 신하가 자기 임지에 있을 때 선화의 임무를 띈 신하가 순행하여 본읍에 도착하면 지방을 맡은 신하는 패전의 뜰에서 교소를 공손히 받들고 첨하의 예를 행하는 것이다. 대개 조정의 조유는 수령이 공손히 받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행이 본읍에 도착하지 않으면 수령은 끝내 연명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영종 초년에는 오히려 옛 도를 썼는데 세상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대부의 기풍과 절개가 더욱 쇠퇴해져서 상관을 아첨으로 섬기며 오직 미움이나 사지 않을까 걱정하여 감사가 도임하면 열흘 안에 수령은 급히 가명으로 달려가서 연명의 예를 행하니 이는 연명이 아니라 차말인 것이며 조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에게 아첨하는 것으로 다 폐속인 것이다. 감사로서 예법을 모르는 자는 수령이 즉시 연명의 예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허물을 책하려 드니 이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요즘 습속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옛 습속에 사로잡힐 수 없으나 급급히 가명으로 달려가서 식자들의 웃음거리를 살 것까지는 없고 수십 일을 기다렸다가 애써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연명의 예는 사신이 친히 조유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니 수령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명을 존경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신들은 망령되이 높은 채 하여 반드시 비장을 시켜 대신 선포하게 하고 대신 선포하는 것을 대수라 하니 예가 아니다. 대체로 사신이 임금의 명을 선포하는 까닭에 수령이 왕의 명을 맞이하는 것이니 본래의 뜻은 이러한데 요즘은 연명을 차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대수라 하는 것이다. 곧 받을 수 한자에서 본래의 뜻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병마사,
수군사는 똑같은 사신인데도 비장을 시켜 대수하게 하니 크게 이해가 아니다. 옛날 당나라 이소가 회소에 출정하자 상신 배도가 현지에 가서 선무하게 되었다. 이에 이소가 활집과 화살통을 차고서 길가에서 배도를 맞이하여 채 땅 사람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을 알게 하였다. 이는 장수된 신하가 연명한 옛일인 것이다. 요즘 절도사는 곧 옛날의 이소요, 요즘 순찰사는 곧 옛날의 배도이니 만일 배도로 하여금 비장을 시켜 대수하게 하였더라면 이소가 활집과 화살통을 차고서 연명하려 하겠는가? 전에 내가 서도에 있을 때 순찰사와 병마사가 이 연명 문제로 서로 고집하기에 내가 배도와 이소 두 사람의 일을 두어 깨우쳐 주었더니 친히 받았다. 요즘은 습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수령은 또한 마땅히 습속을 따라야 하니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일 수신이면 비록 파출을 당하더라도 굽힐 수 없다. 감사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니 비록 오랜 정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예를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내가 실제로 죄를 범했으면 그가 의로서 처단하는 것은 본래 원한이 없는 것이다. 요즘 감사는 혹시 친한 사이의 수령에게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공정하다는 이름을 낚기도 하니 이러한 기미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소장이 기주자사가 되었을 때 그의 친구 중에 청하태수가 된 사람이 있었다. 소장은 순찰하러 가서 그 친구의 부정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주연을 베풀어 마음껏 즐겼다. 태수가 기뻐하여 남들은 모두 하늘이 하나인데 나만은 하늘이 둘이다 하니 소장은 오늘 저녁에 소요문이 옛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이고 내일 기주자사로서의 일을 살피는 것은 공법인 것이다 하고 드디어 그의 죄를 들추어 바르게 처리하니 주의 경내가 숙연하였다. 만사 심지원이 홍주 목사로 있을 적에 판서 임담이 본도의 감사가 되어 순행하여 홍주에 도착하였다. 심지원은 감사가 평소의 친구라 해서 대접을 퍽 간소하게 하였다. 임담은 홍주의 아전에게 태형을 가하면서 말하기를 네 상관이 나와 교부는 친밀하지만 상하관의 채모는 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네 상관이 실수하였으니 네가 대신하여 태형을 맞으라 하였다. 심지원은 매양 그의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채모를 잃은 바 있었는데 다시 아전에게 태형을 가한 것을 노여워한다면 법을 멸시하는 것이므로 끝내 개의하지 않았다. 임 판서가 나를 옥성시킨 점이 실로 많다 하였다. 영하 판관은 상영에 대하여 각별히 공경하며 예를 극진히 하여야지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백자가 진영 판관이 되었는데 그때 태수가 엄혹하고 각박하며 시기가 많아서 통판 이하는 감히 그에게 이를 논하지 못하였다. 태수가 처음에는 정선생은 일찍이 조정에서 대헌으로 있던 사람이니 직무에 힘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또 자기를 업신여길 것이라 염려하였는데 지내보니 정선생은 그를 섬기기를 매우 공손하게 하였다. 비록 여러 고를 관리하는 자잘한 일일지라도 성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일이 조금이라도 타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변론하니 드디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서로 교분이 두터워져서 여러 차례 중대한 옥사를 심리하여 죽지 않게 된 자가 전후에 10여 명이 되었다. 진정부수 왕사종이 길을 믿고
그의 속관들을 모욕하며 불법을 행한 지 오래되어 감히 통판이 되려는 자가 없었다. 왕이 통판이 되니 왕사종은 점차 기로 그를 누르려 하였으나 공은 다투려 하지 않고 예로서 대하니 왕사종은 굴복하여 무릇 옥사를 처리하고 정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체 공의 말만 들었다. 그는 비록 가부를 분별하기는 하나 모든 정사가 다 왕사종으로부터 결정되어 나오는 것으로 하니 부중에서도 공의 도움 때문인 줄을 몰랐으며 온 부가 잘 다스려졌다. 선비들은 이로써 그를 훌륭하다고 칭송하였다. 왕질이 소주 통판으로 있을 적에 매양 지주 황종단과 이를 다투어 황종단이 좋아하지 않았다. 왕질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아 공을 보조하고 있으니 일을 하자면 다투어야 하는 것이 직책입니다 하였다. 상국 오윤겸이 옥당에서 경성판관으로 나갔는데 계림군 이수일이 그때 병사로 있었다. 전 통판은 문사라 해서 스스로 교만하여 귀한 체하여 절도사를 무관이라고 변변찮은 사람으로 여기니 이공이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오공이 판관이 되자 공손한 태도로 그를 섬기되 오직 근신하니 이공도 크게 탄복하여 마음을 통하여 서로 의지하였다. 관하의 비장들을 더욱 단속하니 비장들도 감히 본부에 폐해를 끼치지 못했고 분에는 화평하게 다스려졌다. 조석윤이 진주 목사로 있을 적에 매일 새벽녘에 병마사에게 문안을 드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임금의 명을 공경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끝내 그만두지 않았다. 민유중이 경성판관으로 있을 적에 병마사에게 문안드리기를 꼭 조공이 하듯 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망령되이 교만자중하여 굽혀서 윗사람을 섬기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상형과 일을 만들어 겨루기를 좋아하니 이는 순리로운 일이 아니다. 혹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투어도 좋다. 판서 권대제는 몸가짐이 검소하고 벼슬살이에 청렴하고 간편하였다. 일찍이 공주 판관으로 있을 적에 감사가 쓰는 물자도 모두 절약하여 보내줌으로써 남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가명의 이속들이 일을 만들기를 도모하여 배당한 뗄나무를 몰래 빼돌렸으므로 감사의 방은 항상 차가웠다. 감사가 물으니 그들은 배당한 뗄나무가 본래 적습니다 하였다. 감사가 권판관을 꾸짖으니 권판관은 감히 살피지 않으리까 하고 그날 몸소 감독하여 배당한 뗄나무를 다 떼니 방이 화로같이 뜨거워서 감사가 견디어내지 못하였다. 급히 사람을 보내어 사과하기를 내가 잘못했다 하자 권판관은 그제서야 물러갔다. 상사가 아전과 군교들을 추문하여 다스릴 때는 이리 비록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죄가 본업에 있어서 상사가 추문하여 다스릴 때는 본디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생트집을 잡아 이치에 당치 않은 일을 덮어 씌우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그의 아랫자리에 있으니 그저 순종할 따름이다. 만일 상사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고 악한 마음이 있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그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관대한 처분을 빌어서 내 아전과 군교가 억울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후하고 겸손한 도리이다. 만약 감사의 본의가 해치기 위한 것이어서 말로 다툴 문제가 아닌 것은 공형 문장으로 죄수들을 호송하고 따라서 사직서를 써서 같이 올리도록 해야 한다. 감사가 사과하면 그대로 힘써 일을 보고 만약 끝내 무례하면 3번 계속해서 사직서를 내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가 만일 겉으로는 관용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고과대에 하고에 두려는 자에게는 즉시 인부를 끌러서 예향, 예리를 시켜 가명으로 가서 바치도록 하고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일이지 구차하게 쭈그리고 앉아서 스스로 욕됨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병마사, 수군사, 토포사는 그의 명예나 지위가 감사보다는 다소 가벼우나 내가 그를 섬겨야 할 처지이니 더욱 성심으로 공경하여 예를 다해야 하며 감사보다 차등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자신이 은대, 옥당 출신이거나 혹 본시 명문세족이면 성심으로 공경하기를 곱절 더해야 하며 귀하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상관에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쇠잔한 무관이나 한미한 음관으로 처지가 고단한데 상관이 이 때문에 능멸하고 비례의 일을 자행할 때에는 큰 용기를 분발하여 벼슬을 헌신짝 벗어버리듯 하여 귀하고 세력 있는 자들과는 처신하는 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니 이것이 모두 치욕을 멀리하는 길인 것이다. 잘못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가 자기더러 아전과 군교를 치죄하라 하는 경우에는 죄수를 다른 고을로 옮겨 치죄하도록 청해야 한다. 무릇 부하 이속이 죄를 지으면 수령에게는 살피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상사가 추문하여 다스릴 경우에 혹 죄수를 이웃 고을로 옮겨서 벌을 주게 하더라도 그 사건을 따져보아 과오에서 나온 것이면 수령끼리 서로 충고하는 것이니 꼭 깊이 인책할 것까지는 없다. 그러나 만약 상사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취재하게 한다면 동헌에 나아가 곤장을 치는 것은 면목에 뻔뻔한 일이니 사건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논보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본현의 하리 이모가 보첩을 지체한 죄가 있으니 관사에 의하여 장형을 시행해야 마땅하겠으나 사건이 발생하던 날에 현감이 먼저 징치하였으며 만일 이 사건을 논한다면 그것을 단속하지 못한 과실이 현감에게 있습니다. 이제 만일 관사에 의하여 장형을 가하면 이는 나를 대신하여 받는 벌을 내가 스스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얼굴이 뻔뻔하여 거행할 수 없습니다. 죄수를 이웃 고을로 보내어 징치하게 함이 사리에 합당할까 합니다. 상사가 명령한 것이 공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가 되는 것이면 꿋꿋하게 굽히지 말고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오패가 그의 자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벼슬살이 하거든 관물을 내 물건처럼 여기고 공사를 내 일처럼 보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이보다 차라리 상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낫다 하였다. 한나라 이면이 무위 태수가 되자 광무 황제가 친히 접견하고 경계하기를 상관을 잘 섬겨 명예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니 이면이 말하기를 신이 듣자옵건대 충신은 사사로울 수 없고 사정이 있는 신하는 불충합니다. 바른 것을 이행하고 공을 봉사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요 상하가 뇌동하는 것은 폐하의 복이 아닙니다. 상관을 잘 섬기라는 분부를 신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황제는 탄식하며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장종년이 상주로 좌천되자 어사 이립이 강남의 군적을 정리하였는데 장종년에게 공문을 보내어 수행하게 하였다. 이립이 관할한 군리의 말을 듣고 평민을 잡아다가 군호의 수를 채우는 일이 많자 장종년이 자주 다투니
이립이 노하였다. 장종려는 문득 땅에 누워 매를 쳐달라 하면서 백성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하니 이 때문에 연루를 면하게 된 자가 매우 많았다. 조예가 송강부를 맡았을 때 청군어사 이립이 와서 군대의 수를 늘리는 데만 오로지 힘써서 친척이나 동성애까지 관련시켜 조금이라도 변명하면 혹형으로 다루니 인심이 크게 소란해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염사가 소금 굽는 인부까지 긁어모아 또한 다른 민호에게까지 미치어 백성들이 받는 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조예는 글을 올려 이를 극력 논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생각하건대 어사가 하는 일이나 상사가 하는 일이 폐정이라면 수령이 글을 올려 극력 논할 수 있으니 명나라법이 참으로 좋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채통만을 보고 상사가 하는 일이 비록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수령으로서 감히 한마디도 말을 못하니 민생의 고통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려 때 정운경이 밀양지군이 되었는데 충해왕 때 어느 밀양 사람이 재상 조영휘의 배를 빌린 일이 있었다. 조영휘가 어향사 안우에게 부탁하여 통첩을 내어 이를 징수하려 하였다. 정운경은 밀양 사람이 배를 빌린 것은 조영휘 자신이 징수할 일이지 당신이 물을 것이 아닙니다 하니 안우가 노하여 좌우에 있는 하관들에게 명령하여 욕보이려 하였다. 정운경이 정색하고 말하기를 이제 이미 교회에서 천자의 명을 맞아들였는데 어떻게 나를 죄줄 수 있겠습니까? 공은 천자의 덕음을 펴서 먼 곳 백성에게 은혜가 미치도록 하지 않고 감히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니 안우가 굴복하여 그 일을 중지하였다. 박환이 금구 현령으로 있을 때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을 찾아보내도록 요구하였는데 조정에서도 감히 거부하지 못하였다. 각 군읍에 영이 내리니 각 군읍이 떨고 놀라 다 샅샅이 찾아내지 못하면 중한 견책을 당할까 걱정하여 찾아내느라고 어수선하였다. 그는 탄식하기를 관직을 그만둘 수는 있어도 이 일만은 할 수 없다 하고 우리 현에는 찾아낼 한인이 없다고 신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 현에 사는 한인만은 태연히 지낼 수 있었다. 보고 듣는 사람마다 그의 의리에 탄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영휘가 안협 현감으로 있을 때 그 도감사가 자신의 처를 관내에 장사 지내면서 물자를 각 군읍에 요구하는 것이 매우 많았는데 군읍에서는 뒤질세라 요구대로 따랐다. 그는 말하기를 상관으로서 사사로 하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미 의가 아닌 것이요 하관으로서 상관에게 비위 맞추어 섬기는 것은 내가 곧 아첨이 된다. 그러나 그가 상례를 핑계로 요구하니 거절할 수도 없다 하고는 물건을 간략하게 하여 보냈더니 감사가 노하여 고의로 행전도사의 손을 빌어 법으로 중상하였다.